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현대미술 두 번째, 서양 미술사부터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양 미술사부터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러면은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미술 공부를 한다고 하고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중세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하고 중세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뭐 혁명이 오면서 뭐 여러 개 있죠.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다가 일본 미술이 와가지고 접한 다음에 뭔가요? 뭐 인상파 해다가 뭐 쥐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잭슨 폴록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다가 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작가나 아니면 최승윤이나 이런 사람들 이 서양 미술사의 연결성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이때 이렇게 막 역사가 들어오고 뭔가 하면은 시험을 봐도 잘 볼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인물은 누구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해서 변했고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고 이해도 쉽습니다. 음, 사실상 뭐 듀샹 전에 있는 것들은 뭔가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흐름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얘기를 이제 아예 아주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의 흐름이었던 건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가난하고 힘들어야 예술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99%의 예술가들은 다 부유했습니다.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다들 먹고 살만 해서 다 예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야 고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보죠. 그러면 소말리아 같은 데에서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고 아주 빈곤국에서 예술이 꽃피워야지 왜 예술은 다 잘 사는 나라에서만 꽃피우나요? 네, 그렇죠. 네. 이 예술은 가난하면은 안 됩니다. 네, 사회 수준도 받쳐줘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하는 게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현대미술이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미술사의 기류다. 제가 서로 자기네들이 예술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원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서양 미술사인 겁니다. 뭐 그게 원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래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절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들고 해외에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예술의 주도권. 근데 야, 우리는 옛날에 너네 뭐 고갱 고흐 그리고 뭐 듀샹 글 뒤를 잇는 한국 작가야. 라고 해서 세계가 뭐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코웃음을 치겠죠. 뭔 소리야?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 이거 우리 역사인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네. 물론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양미술사에 우리도 하나의 기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로 정리하려다가 정리가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은 뭐냐? 누군가가 서양미술사랑 연결해가지고 뭐 억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감해주는 서양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없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야, 그래. 전통적인 게 뭐냐 가장 강한 거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뭔가 붐이 일었었죠. 야,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술이 여러분들 융성했던 시기들을 보면은 문화에 결합이 있었던 시기가 가장 예술이 융성해졌습니다. 로마 시대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서양이 만난 거였죠. 그리고 인상파 같은 게 나오게 된 계기도 일본의 도자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입체적인 시각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게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의 문화를 강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화가 뒤섞이면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게 주도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뭐 서울에 전통 문화가 얼마나 있다고 야 전통 문화를 해야지만 살 길이다 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길은 그 길대로 있는 거고 전통 문화만 가지고 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 문화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제사상 우리가 뭐 옛날에 그렇게 차렸나요? 제사 문화가 원래 그렇게 있지도 않았는데 맨날 원래 있었어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전통성 그런 것도 많죠.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이거 1강을 듣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서양 미술사는 100년 전부터 있었고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갑자기 우리가 왜 공부하게 됐나요? 자, 현대 미술의 시작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도 현대 미술은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어, 융성했었고 유명한 작가들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져도 미술판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뭐 아무튼 이렇게 예술이 융성하고 사람들이 문화 예술에 그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이 되고 그 관심이 현대미술로 가는 거죠. 현대미술의 시작은 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역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 흐름을 보고 뭘 가지고 공부할 걸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평론가가 되거나 뭐 서양미술사 전문가가 되거나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술이 시작되고 예술이 시작되는 단계 자체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기 때문에 예술에 관심을 갖고 예술이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주체가 서양 미술사나 아니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를 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하는 뭐 천재 음악가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 사람이 뭐 서양 악기를 쓴다고 그래서 옛날 뭐 바로크 음악부터 해가지고 고전 이런 음악 뭐 이런 화성악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도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시작을 해서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더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중에도 그런 거 파고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음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굳이 정통하거나 꿰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서양 미술사 잘 몰라요. 우리나라 미술사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현대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가 더 대단한 작가가 되기 위해선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제가 뭐 나중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뭐 제 자신을 탐구를 하는 것 자체에 예, 조금 더 힘을 들이고 있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어떤 작가가 잘 나가고 어떤 게 비싸고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호재가 있더라 저렇게 됐더라 하면서 미술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현대 미술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것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나라의 수준과 경제력이 돼야지 미술도 발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경제적인 이득 막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뭐 작품을 구입을 할 때도 어, 그런 팁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거는 다른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이기도 하지만 저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울 같은 창. 근데 미술은 나의 마음의 창, 내 마음의 창.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는 딱 정답을 내지 않는 겁니다. 정답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해석의 자유를 줘요.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네. 서양미술사는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냥 외우면 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놨잖아요. 중요 인물들도 넣어놨고. 근데 완벽한 자유를 줍니다. 현대미술은.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 자체가 음, 사회주의 국가를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누구나 김일성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미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미술이야. 저건 사기다. 저런 건 미술이 아니다. 어?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미술이어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미술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7, 80년대도 그랬죠. 많은 노래들 가사를 가지고 금지곡을 시켰잖아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이상한 거다. 예. 라고 하는 거는 현대와 현대 예술과 아주 먼 사고방식이죠. 그것 자체에 완벽한 자유를 줬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뭐가 돼도 좋다. 라는 게 현대 미술이고 네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다. 마치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이 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도를 하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시라는 거는 내가 은유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서를 함양을 하는 건데 그걸 마치 기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누군가 앞에서 나 잘 외웠습니다 하고 잘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어,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 그림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땐 뜨거워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평온해 보이기도 해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네. 우리가 그저 잘 그린 그림, 잘 그린 그림도 중요합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건 경계가 없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현대 미술입니다. 요즘 갑자기 트로트가 막 대세잖아요. 또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아주 뭐 중세시대 때 그리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석의 자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생겼을 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그것만 미술이었고, 시대마다 이것만 미술이고, 언제는 종교만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런 거죠. 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 삶은 무엇인가? 자식을 키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미술을 즐기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소말리아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말리아에서 현대미술을 즐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네, 여유가 내가 언제 총 맞아 죽을까 이거를 제일 고민하겠죠. 근데 아무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현대미술의 시작이기 때문에 해석의 자유가 있고 내 마음의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간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고 그러셨던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지금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해석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폭삭 망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제가 가끔씩 현대미술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제가 지금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현대미술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저 그림 볼 줄 모르는데,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미술을 잘 몰라서 현대미술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무슨 뭐 미술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공대생의 마인드로 예전에 뭐 뉴턴부터 해가지고 뭐 아인슈타인 여러 가지 그 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학이 발전을 했다라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게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가 더 발전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술 박사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서양 미술사는 다 정통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미술의 박사는 자기가 아는 한 분야를 그냥 아주 파고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네. 물론 요즘에는 공학도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분야들도 그렇고, 내 하나의 분야를 파고 들어간 사람, 그리고 대중들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미술 박사나 아무튼 미술가인데 얘기의 90%는 서양 미술사부터 얘기하다가 내 얘기는 거기서 발전돼서 요만큼 발전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일단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고 미술을 조금만 보시다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예술 평론가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자기가 아는, 이렇게 집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떤 작품을 가져가면은 그 작품을 감정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 전문가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떤 작품이든 다 감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가장 오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TV쇼 진품 명품을 많이 봐가지고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도 보면은 무슨 물건이 나오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정통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아주 쉽게 보려면은 내 마음대로 보면 되니까, 네, 해석의 자유가 있죠. 물론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좀 가치도 올라야 되고 남들도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뭐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대의 트렌드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시대의 트렌드에는 다시 또 나 자신을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도 이 시대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해도 현대미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굳이 내가 서양미술사를 달달 외우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하다, 왜 이유한의 점은 몇 억이지? 이렇게 갑자기 괴리감이 팍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서양미술사의 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작가를 봤었을 때 그 작가는 자기의 세계에 아주 깊이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도 저를 이해하려고 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만든 채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지는 관점에 따라서 현대미술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우는 거 그렇게 안 해도 현대미술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좋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